더 이상 제 감독님 아닙니다. 총대 메고 나선 손흥민 은퇴 발언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축협 궁지에 몰린 상황. 국가대표 25인 선수단 전부 등 돌렸다. 디귿디귿. 손흥민이 중국전이 끝난 뒤 인터뷰에서 대한축구협회를 향해 한마디 했다. 손흥민의 진심이 담긴 발언이었다. 주장 손흥민의 대한축구협회 언급 발언은 축구 팬들에게 관심을 끌었다. 김도훈 임시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마지막 6차전에서 후반 16분에 터진 이강인의 선제 결승골을 앞세워 1에서 0으로 승리했다. 이미 5차전에서 조 1위와 3차 예선 진출을 확정한 한국 축구대표팀은 마지막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둬 5승 1무 무패, 승점 16, 이성적으로 가뿐하게 2차 예선을 마무리했다. 주장 손흥민은 이날 경기가 끝난 뒤 믹스트존 공동 취재구역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했다. 손흥민은 축구대표팀 차기 감독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대한축구협회를 직접 언급했다. 손흥민은 차기 감독 선임과 관련해 완벽한 선수가 없는 것처럼 원하는 감독을 데려오려면 세계적인 명장이 와야 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아쉽기도 하다. 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 좋은 감독이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강조했다. 손흥민은 우리보다는 협회, 대한축구협회가 어떤 축구를 원하는지가 중요하다. 라며 정몽규 회장이 이끄는 대한축구협회를 언급했다. 축구협회의 책임있는 결정을 바라는 말이었다. 그러면서 차기 감독 선임에 시간이 꽤 걸리고 있다. 대한축구협회가 잘 선택할 거라 믿는다. 9월까지 시간이 있으니 진행 과정을 여유롭게 지켜봐주면 좋겠다. 그게 선수들, 축구 팬들에게도 도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축구대표팀 정식 감독 선임이 늦어져 이번 6월 A매치 2경기에 서임시로 사령탑을 맡은 김도훈 임시감독은 이 경기에 성호도 승리를 거두며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쳤다. 당신이 알아야 할 손흥민에 대한 5가지 이야기. 그리고 이 매체는 8일 한국 시간 손흥민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꺼냈다. 손흥민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를 소개한 것이다. 이 매체는 한국에서 유럽의 축구 스타가 되기까지 손흥민의 여정은 경기장 안팎에서 그의 헌신과 영향력을 보여준다. 손흥민의 속도, 간결한 마무리, 그리고 축구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으로 전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손흥민의 여정은 그의 뛰어난 재능과 끊임없는 직업 윤리를 보여준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토트넘과 한국 대표팀의 핵심 인물로서 손흥민의 영향력은 경기장을 넘어 새로운 세대의 야심찬 축구 선수에게 영감을 주고 세계 축구 무대에서 아시아 최고의 수출품으로 유산을 굳건히 했다고 설명했다. 5가지 중 첫 번째, 시작은 한국에서. 손흥민은 춘천에서 태어났고 2008년 분데스리가 함부르크로 이적하기 전에 한국 FC 서울에서 선수 경력을 시작했다. 손흥민의 재능은 빠르게 주목을 받았고 2013년 레버쿠젠으로 이적했다. 두 번째는 EPL에서의 성공이다. 2015년 손흥민은 EPL 토트넘에 합류했다. 이후 손흥민은 토트넘의 핵심 선수가 됐다. 그의 속도, 민첩성, 득점 능력 등 손흥민은 유명한 선수가 됐다. 손흥민은 꾸준히 리그 최고 득점자 중 한 명이었고 토트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냈다. 세 번째는 조국에 대한 자긍심. 손흥민은 2010년 한국 대표팀에 데뷔한 이래 한국의 든든한 주축 선수로 활약했다. 여러 차례 월드컵과 아시안컵에서 한국을 대표했으며 그의 활약을 한국 대표팀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네 번째는 기록 경신. 손흥민은 EPL 역사상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득점왕에 올랐다. 이것을 포함해 커리어 내내 많은 기록을 경신했다. 윙어와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할 수 있는 손흥민의 다재다능함은 그를 최고 수준의 축구 무대에서 강력한 존재로 만들었다. 마지막,
경기장 밖에서의 영향력이다. 축구를 넘어 손흥민은 겸손, 직업 윤리, 자선 활동으로 유명하다. 손흥민은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다. 매력적인 성격과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스포츠를 넘어 인기가 확대됐다. 3. 절로 흐뭇해지는 10년 우정. 케인 첫 우승 응원한 선. 잉글랜드 유로 우승. 케인 이겨야 해. 잉글랜드와 스페인은 돌아오는 15일 오전 4시 이하 한국 시간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올림피아 슈타디온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 2024 결승전에서 맞붙는다.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 호스퍼는 12일 공식 SNS에 선수들이 예상한 유로 우승팀을 공개했다. 가장 처음 손흥민이 등장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손흥민은 어느 팀이 이길 것 같냐는 질문에 어렵다. 스페인은 환상적인 토너먼트를 치르고 올라왔다. 그러나 잉글랜드가 이기길 바란다. 왜냐하면 잉글랜드 역사상 최고의 선수인 케인이 이겨야 한다. 라고 말했다. 절친 케인의 우승을 원한 손흥민이다. 손흥민은 2015에서 16시즌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줄곧 케인과 같이 뛰며 최고의 파트너십을 자랑했다. 최전방에서 뛰는 케인과 그 옆을 손흥민이 받쳐주면서 토트넘 공격을 이끌었다. 페널티 박스 안에 기다리고 있는 케인에게 손흥민이 크로스를 올려주고 마무리하는 공격도 있었고, 케인이 후반까지 내려와 좌우로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내주기도 했다. 단연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듀오다. 두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만 합작한 득점이 무려 47골, 케인 23골, 손흥민 24골이다. 첼시의 전설 디디에 드로그바와 프랭크 램파드의 기록 36골 합작을 훌쩍 넘겼다. 비록 이번 시즌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면서 손케 듀오는 끝났지만 두 선수의 시너지는 대단했다. 단순히 실력만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두 선수의 서로를 향한 애정은 팬들로 하여금 웃음을 짓게 했다. 케인이 팀을 떠나면서 두 선수의 호흡을 끝나게 됐으나 그럼에도 서로를 잊지 않았다. 케인은 뮌헨의 둥지를 튼 뒤 뒷공간 침투 능력이 가장 뛰어난 선수로 손흥민을 꼽았었고, 손흥민도 나와 케인은 정말 무언가 달랐다. 10년 동안 함께한 연결이 있었다. 매우 특별했다. 나에게 케인은 세계 최고다. 케인과 뛴 것은 엄청난 영광이었다. 라고 말하며 서로를 치켜세운 적이 있다. 프리미어리그 클럽이라면 어느 팀이든 가리지 않고 막강한 모습을 보였던 손케 듀오. 두 선수의 10년 우정은 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두 선수의 유일한 아픔은 우승이 없다는 것이었다. 2018에서 19시즌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UCL 준우승을 포함하여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 풋볼리그컵, EFL컵 등 모든 대회에서 아쉽게 우승을 놓쳤다. 케인은 우승을 찾아 뮌헨으로 떠났으나 분데스리가, DFB 포칼, UCL 등 모두 놓쳤다. 이제야 눈앞에 절호의 기회가 왔다. 잉글랜드 유니폼을 입고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는 기회다. 케인에게 얼마나 우승이 간절한지 10년 친구 손흥민도 분명히 알 터. 오랜 친구의 우승을 응원하며 애정을 또다시 드러낸 손흥민이다. 4. 포스테코글루의 목표. 손흥민 부담 줄이기. 스트라이커 영입 오른쪽 화살표 선 어깨 가벼워지나. 영국 풋볼 인사이더 소속 토트넘 호스퍼 전담 피터 오루크 기자는 13일 한국 시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수 영입에 우선 순위를 뒀고 이를 강화하고 싶어한다. 8월 말까지 최전방 공격수 영입을 노린다. 라고 보도했다. 이어서 루크 기자는 토트넘은 지난 시즌 해리 케인이 팀을 떠난 이후 대체자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주요 목표가 되었다. 토트넘은 산티아고 히메네스와 이반 토니를 옵션으로 보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케인의 뒤를 이을 공격수를 찾고 있고 구체적인 후보까지 거론이 된 상황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격수 영입을 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 시즌 막바지 득점력이 너무 좋지 못했고 애초에 최전방 공격수 자원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동안 팀 득점 대부분을 책임져주던 케인이 떠나면서 전문 최전방 공격수는 히샬리송 한 명이 됐다.
다음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도 치러야 하는 토트넘으로서는 히샬리송 한 명으로는 부족하다. 지난 시즌 케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손흥민이 대신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다. 본래 왼쪽 윙어로 뛰던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다 해주었다. 수비 라인을 깨부수고 침투하는 오프 더블 움직임도 좋았고,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었기에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도 많은 골을 넣었다. 리그에서 17골 10도움을 기록했다. 손흥민의 성적이 좋았고 팀 내 최다 득점과 도움을 기록했을 정도로 영향력만큼은 최고였다. 그럼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수 영입을 통해 손흥민의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 지난 시즌 막바지 손흥민은 체력적인 문제와 상대의 집중 마크로 인해 시즌 초반과 같은 위용을 떨치지 못했다.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을 때 전방에서 자주 고립됐고 상대의 밀집 수비를 잘 뚫어내지 못하는 장면이 나왔다. 오히려 손흥민은 왼쪽 윙어로 나섰을 때 좋은 모습을 보였다. 중앙에서 많은 수비를 상대하는 것보다 측면에서 수비수와의 1대1 경합에서 더 좋은 결과를 냈고, 손흥민이 자랑하는 손흥민존에서의 가마차기도 자주 나왔다. 손흥민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손흥민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최전방 공격수 영입이 필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를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영입을 추진 중이다. 굿바이 손이요. 난 여기까지인가봐. 토트넘의 또 다른 실패. 포스트 케인, 기대받았던 패럿. 결국 알크마르 입단 예정. 토트넘 호스퍼는 10대 후반에 어리고 재능 넘치는 선수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하지만 기대만큼의 성공적인 아웃풋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육성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또 입증됐다. 한때 제2위 해리 케인, 차세대 최전방 공격수로 기대를 받았던 트로이 패럿, 22, 이 팀을 떠난다. 토트넘의 또 다른 실패다. 영국 매체 TVR 풋볼은 13일, 한국 시각, 토트넘에서 큰 주목을 끌었던 공격수가 이적을 코앞에 두고 있다. 메디컬 테스트 단계만 남겨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토트넘 전담인 풋볼 런던의 알레데어 골드 기자의 SNS 글을 인용해 패럿이 토트넘을 곧 떠난다고 전했다. 패럿은 지난 2017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토트넘 아카데미에 합류한 특급 유망주였다. 불과 15세의 나이였지만 토트넘은 큰 기대를 걸었다. 연령별 유소년 팀을 거치며 토트넘의 지원을 최대한 받은 성골 뉴스라고 할 수 있다. 구단 사상 최고 유망주로 기대받았고 당시 팀의 간판 스타였던 케인의 뒤를 이을 제목으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패럿은 끝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2019년에 1군에 승격했지만 주전의 벽을 뚫지 못했다. 백업 자리조차 따내기 어려웠다. 실력이 예상처럼 급성장하지 못했다. 결국 토트넘 1군에서 겨우 4경기 출전에 그쳤다. 출전 시간을 모두 합쳐도 100시간이 못 된다. 이후 패럿은 임대 생활을 이어갔다. 2023-2024 시즌에 네덜란드 에레디비시 엑셀시오르에 임대됐는데 그나마 여기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엑셀시오르 구단에서 모든 대회에 총 32경기에 출전해 17골, 5도움을 기록했다. 토트넘이 기대했던 바로 그 모습이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패럿을 전력밖의 선수로 여긴 지 오래다. 구단은 결국 패럿을 재임대시키거나 매각하는 수밖에 없다. 패럿의 입장도 명확하다. 출전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구단이 필요하다. 결국 완전 이적적으로 결정됐다. 네덜란드 에레디비시 리그의 AZ 알크마르가 패럿의 영입을 결정했다. 토트넘으로서는 이득이다. 오랜 시간 공을 들이긴 했지만 현재 팀 내에서 활용성이 떨어지는 유망주를 그나마 제값 받고 팔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AZ 알크마르는 800만 유로, 약 120억 원, 위 이적료를 지불할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 기자는 감각적인 재능을 지닌 패럿이 계약 마지막 해에 들어간 토트넘을 떠나 알크마르로 이적한다. 메디컬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 고 전했다.